김남국 코인게이트 수사 소식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김남국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김남국은 분명히 스스로 함정에 빠질 것이다. 김남국은 스스로 자백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김남국이 과거 해명 자료를 올렸다가 그 해명 자료로 인해서 코인 전문가들이 김남국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했고 지금의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더 일파만파 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김남국이 분명히 또 사고 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땠습니까? 어제 탈당을 선언한 이후 어디를 갔어요? 바로 김어준 방송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기획이다 라면서 또 음모론을 피면서 또다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김남국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김남국은요, 입은 열면 열수록 김남국은 코스프레를 하면 할수록 그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제가 팩트체크 해드렸죠. 김남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국회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말했죠? 몇천 원 수준이라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몇천 원 수준이라. 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팩트 체크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실제 디지털 에셋이라는 언론사가 김남국 가상자산 거래 전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네, 2021년 1월 6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네, 거의 뭐 1년 6개월에 걸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김남국이 국회 법사위 중에 코인 거래한 것 중에서요. 자, 볼까요? 10월 21일. 네, 10월 21일. 여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김남국 몇천 원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예요?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 네, 국회 상임위에서 몇천 원 수준의 거래를 했다라는 김남국 말과는 달리 실제 거래 내역을 까보니까 몇천 원 수준이 아니라 4,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남국의 거짓말이 걸려버린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러한 김남국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이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SBS도 분석한 결과를 내놨고요. 어제 JTBC도 몇천 원 수준 아니었다라면서 팩트체크를 했고 심지어는 YTN도 실제 거래는 2,400만 원이라면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김남국이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축소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언론사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팩트체크가 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김남국이 지금 헬로윈 참사 현안 복원 때도 지금 7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했을까, 시청자 여러분? 김남국 말대로 몇천 원 했을까요? 아닙니다. 26만 원 했습니다. 26만 원. 네. 할로윈 참사 관련 국회 법사위에서도 26만 원을 거래했던 게 바로 김남국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2일 날 있었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이때도 김남국이 5차례가량 지금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는 얼마 거래했을까요? 무려 139만 원을 거래했다, 시청자 여러분. 139만 원. 액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몇천 원 수준이라고 말했던 김남국 말과는 달리 무려 하루 동안 139만 원이나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 그때 김남국이 31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인 거래. 근데 이때는 뭡니까? 되게 많이 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9일 아침부터 10일 새벽까지 네, 이틀에 걸쳐서 거래했던 게 김남국입니다. 그럼 이때는 과연 얼마나 거래했을까? 자, 보시는 것처럼 2,313만 5,741원 거래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4개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했고 2,300만 원이 넘는 거래를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 했다라는 거예요. 와. 아니, 이래놓고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는
몇천 원 수준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요? 몇천 원 수준이라?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의 거짓말이 또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가 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김남국한테는 몇천만 원은 돈도 아닌가 봐요. 몇십만 원은 돈도 아닌가 봐요. 네? 그동안 아이스크림도 참았다. 구멍난 운동화 신어가면서 라면만 먹었다라던 김남국.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김남국에는 몇십만 원이,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몇천 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래였다라는 것을 김남국 스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신규 여러분. 네? 김남국의 거짓말이 또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남국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강력 진상조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게 김남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탈당하면서 코인 핵심 자료를 민주당 진상위에도 내놓지 않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이. 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돼가지고 김남국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래소에서 통계를 내서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취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김남국 말에 따르면 본인이 핵심 자료를 내지 않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거래소 때문이다. 거래소에서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내고 싶은데 뭡니까? 낼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게 김남국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은 내고 싶은데 거래소 때문에 못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팩트일까요? 어제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 TV조선이 팩트 체크를 해줬어요. 뭐라고요? 막상 코인 거래소에 연락해 보니까 본인 동의 때는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남국 말과는 달리 코인 거래소는 김남국이 동의만 해주면 자료 제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했다는 겁니까? 김남국이 동의를 안 했다라는 거죠. 김남국이. 결국 김남국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실제 보십시오. 김 의원 보좌진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줄 수 있냐고만 물어왔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 이것뿐입니까? 김 의원 본인의 요청은 없었고 진상조사단의 거래 자료 요청만 있었다. 김 의원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임장을 보내면 바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의 자료 제출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안 낸 것과 관련된 팩트 체크가 또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거 내는 순간 김남국은 다 걸리거든요. 왜냐? 실제 김남국의 거래 내역을 보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루에 123차례, 무려 30억 원어치의 코인 거래한 적도 있어요. 네? 이 모든 것이 걸리면 김남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진실이. 그러니까 김남국이 어떻습니까? 탈당을 선언하면서 코인 핵심 자료 안 내면서 지금 배지도 지키고 코인도 지키는 그러한 꼼수 탈당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결국 이렇게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가 되며 김남국의 거짓말이 또 한 번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뻔뻔해도 어떻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김남국이 코인 거래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했다고요? 김남국이 코인 중개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인 중개. 자, 그러니까 실제 김남국이 거래한 코인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41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김남국이 지금까지 41종의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6종은 뭐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1억짜리 1억 달러 밑인 잡코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코인을 김남국이 실제 거래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코인을 수집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김남국이 이렇게 코인 중개를 하기 위해서, 즉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김남국이 이러한 잡코인을 수집을 했다라는 제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어떤 구조냐면요. 이런 구조래요. 이런 구조. 자, 원래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내면은 환전하는 구조인데 이게 지금 거래소 역할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수수료를 내면 거래소가 환전을 해주고 거래소가 김남국처럼 LP가 되면은 수수료를 받고 코인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즉 김남국이 저 LP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LP 역할. 그래서 김남국이 뭐라는 겁니까? 실제 중개 수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김남국이 이 중개 거래를 그렇게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중개 거래를 몇 번이나 했을까? 야, 많이도 했어요,兄弟 여러분. 186차례. 와. 네. 중개 거래,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중개 거래를 김남국이 무려 186차례나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남국은 국회에서 코인 거래도 해. 심지어 잡코인으로 중개 수수료 받아. 심지어 그 와중에 김남국이 이자놀이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전문가들이 꾼이라고 하죠. 네? 이러니 전문가들이 업자라고 하죠. 이게 지금 국회의원인지 코인 업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축소하기 위해서 위장 탈당을 벌이며 탈당한 지 하루도 안 돼 김어준 방송에 나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김남국.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김남국의 그 거짓말이 지금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팩트 체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김남국 멀리 안 나가요. 잘 가요. 네, 멀리 안 나갑니다. 잘 가세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김남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든 진실들을 뭉개기 위해서 지금 뭐 한 겁니까? 위장 탈당했잖아요. 이 모든 진실들을 뭉개기 위해서. 네? 심지어 김남국의 그 위장 탈당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 진상조사는 스톱이 되고 자상 뭡니까? 김남국의 코인 자산 매각 권유도 물 건너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둬서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어제 이종배 시 의원님이 김남국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 실제 김남국이 거래한 업비트, 빗썸, 카카오 계열사와 관련된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 김남국이 거래한 거래 정보, 자료까지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3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남국의 가상화폐 투자금 출처와 수익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거래소와 전자직업에 포함된 거래 정보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도 김남국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8일 한 시민단체가 김남국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김남국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김남국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그 혐의가 뭐라는 겁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이며 지금 김남국이 거래했다라는 업비트, 빗썸, 카카오 계열사 이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실제 단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에 대한 거래 정보를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남국이 어떻게 해? 김남국 어떡합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 흐름. 네? 이 흐름. 빗썸에서 나왔던 이 모든 코인의 거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빗썸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빗썸에 대한 수사가. 자,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실제 빗썸은 물론이고 업비트 그리고 카카오가 갖고 있는 클립 지갑까지 모두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 건요, 법원에서 발부를 해준 거예요. 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기존 2차례는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남국이 코인 거래를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뭡니까? 영장을 기각했던 게 당시 기각 판사였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였다고요.
근데 이번엔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것도 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러 개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걸 들여다볼 수 있게. 이 많은 걸. 자, 원래는 예전에는 검찰이 업비트에 대한 영장만 청구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과 같이 논란이 크게 이뤄지기 전에는 검찰이 업비트에 대한 영장만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다라는 겁니까? 업비트는 물론이고 카카오 클립, 더 나아가 빗썸까지도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규 여러분. 영장이 청구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건 중요하지만요. 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게 김남국이 탈당을 선언한 바로 다음날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탈당을 선언한 바로 다음날. 자, 신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김남국 무슨 소속이에요? 이제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지금 무소속 소속입니다. 무소속.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김남국을 방탄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김남국을 비호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왜냐? 민주당이 아니잖아.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이런 것도 못 해줘, 이제. 정치 타박. 이런 것도 못 해줍니다. 네? 맞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 김남국이 나갔잖아. 자진해서 나갔다면서요. 네? 김남국 스스로 말했잖아요. 자진 탈당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도 민주당은 김남국에 대해서 남국소를 못 해주고 비호를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민주당이 김남국을 비호해준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민주당 스스로, 김남국 스스로 위장 탈당했다라는 걸 자백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김남국이 탈당 선언을 한 그 바로 다음날 압수수색한 게 가장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밌죠? 재밌죠?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예상이냐? 이런 거죠. 쟤네들 어차피 탈당할 거다. 뭐 민주당이 문제 일어나면은 탈당하는 게 뭐 한두 번이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규 여러분? 무려 9명이 9명. 네? 김남국까지 9명입니다. 어차피 김남국 탈당할 거다. 그러면 김남국이 민주당을 탈당할 때 무소속이 되었을 때 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때만큼 좋을 때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어쩌면 저는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김남국이 탈당 선언을 한 그 직후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김남국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민주당이 방패를 같이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찰 수사를 김남국이 오로지 혼자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김남국 스스로 혼자 오로지 받아낼 수 있을지, 그 정도 멘탈을 김남국이 갖고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김남국한테. 근데 몇 번을 말했습니까? 제가 김남국 잠시 못 떠난다고. 네? 영영 떠난다고, 영영.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잠시 못 떠난다고. 네? 자, 이러니까 김남국이 급해요. 자, 무슨 얘기냐? 김남국이 어제 지지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요, 이렇게 보냈대요. 돌아가겠다. 네? 탈당 하루도 안 돼서 돌아가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렇게 썼대요. 홀로 당당히 맞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정말 김남국이 홀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돌아갈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드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속지 말라고. 네? 제가 몇 번을 말했어요.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이재명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을 긋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 믿지 말라고 얼마나 말을 했습니까? 이재명의 정신이 뭡니까? 나 혼자 산다라고요. 나 혼자 산다.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김남국이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 김남국 씨, 네? 혹시 지금 전화하는 거 아니죠? 누구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전화하는 거 아니죠? 이미 늦었어요. 네? 우리 김남국 씨, 혹시 울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이미 울어도 늦었습니다. 이때 눈치를 깠어야지. 네? 김남국 옆에서 넥슬라이스를 하는 이재명.
네, 이때 눈치를 깠어야죠. 근데 김남국이 뭡니까? 눈치를 채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재명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남국 스스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함정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국이 어떡해. 네. 제가 그래서 우리 김남국 씨한테 한 가지 조언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김남국 선배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요. 죽어도 같이 죽자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손 붙잡고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손 붙잡고.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사태는 김남국 스스로 초래를 한 겁니다. 김남국 스스로.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만약에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만들었을 때, 그때 정말 김남국이 자료를 제대로 냈다라면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든 대충 퉁칠 수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의 영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남국 스스로 자초했잖아요. 뭡니까? 자료 제출 안 했잖아. 진상조사단에도 자료 제출 안 했던 게 김남국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김남국 스스로 더 만들어준 거예요. 자, 더 문제는 뭡니까? 김남국이 탈당까지 했잖아요. 탈당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진상조사까지 스톱당하지 않았습니까? 진상조사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영장이 더 정당성이 부각이 된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이 나름 머리 쓴다고, 네, 김남국이 나름 꼼수 부린다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김남국 스스로 함정을 팠다. 김남국 스스로 지금 그 함정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진실. 도대체 김남국은 그 많은 코인을 어디서 얻었을까? 네. 도대체 김남국은 그 많은 코인이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 그 빗썸 안에 과연 어떤 돈으로 코인을 샀는지, 그리고 코인을 현금화시킨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지금 김남국은 코인을 얼마나 더 갖고 있는지 그 진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김남국 말했죠? 울어도 늦었다고. 네, 우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시면 안 됩니다. 네, 못 돌아가 이제. 네, 못 돌아가요 이제 민주당에. 제가 잠시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김남국은 못 돌아간다. 야, 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보도가 있냐면요. 야, 저는 신문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언론사 일간지를 다 봅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저기 좌파 언론사까지도 제가 싹 들여다봐요. 자, 그런데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한겨레 김남국 피해자 행세, 자정 능력 없는 민주당 될까 무섭다. 친구 여러분, 이게 오늘 한겨레 1면입니다. 한겨레 1면. 2면도 아니고 1면이에요. 자, 김남국 피해자 행세한다는 걸 한겨레가 1면으로 싣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겨레 오늘자 사설입니다. 민주당 꼼수 탈당, 김남국 윤리위 제소부터 하라. 세다 세.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향신문. 김남국 제소 결의 이재명이 반대했다. 이거 오늘 경향신문 1면입니다. 1면.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자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재창당 선언한 이재명 대표, 당 쇄신 무한 책임져야. 자, 신호 보세요. 1면과 사설은요, 신문의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과 끝. 근데 한겨레도 경향신문도 처음과 끝을 김남국 코인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누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빠져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김남국 코인 사태를 김남국 선에서 끊는 게 아니라 이재명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겨레도 경향신문도 이렇게 일면과 사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어떻게든 본인에게 불똥이 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꼬리 자르려고 김남국의 위장 탈당을 벌였지만 결국 뭐라는 겁니까? 대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김남국 코인 게이트의 그 불똥이 이재명에까지 옮겨 붙은 모습을
한겨레 일면과 경향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큰일 났어. 네,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 실제 경향신문이 어제 단독 보도를 하나 때렸습니다. 김남국 윤리위 제소 쇄신 결의문 이재명이 반대했다. 자, 그러니까 김남국을 윤리위에다 제소하는 겁니다. 이 윤리위가 어디냐? 국회 윤리위예요.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는 건요, 김남국의 배치를 뗄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김남국이 복당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재명이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보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경향신문이 이런 보도가 하자마자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말했냐?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이 반대를 안 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향신문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일면에 실었다고요. 일면에. 네? 일면에 실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측이 분명히 그거 사실이 아니다. 내가 반대 안 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 싣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가 이렇게 이재명에게 옮겨 붙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저런 내용을 누가 말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누군가가 저런 내용을 흘려줬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겠어요? 바로 비명계입니다. 비명계.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의안 이재명 협의에서 빠졌다. 이 얘기를 이렇게 비명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명계의 목소리를 이렇게 경향신문이 일면에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 이재명의 입지가,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 한겨레 보도와 경향신문의 보도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속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 민주당의 꼼수, 이재명의 꼼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우리가 한두 번 보냐고. 문제만 터지면 출당 탈당시키는 거, 그리고 다시 복당시키는 거, 우리가 한두 번 봤냐고요. 오죽하면 잔기술이란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면 몇 명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무려 9명이라는 겁니다. 무려 9명.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겠냐고요. 안 속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를 제대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입지가 흔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재밌는 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여론조사 보여드렸습니다. 이 코인게이트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 2030 지지율이 추락을 했다라고 보여드렸어요. 20대는 12%가 하락이 됐고요. 30대는 9%가 하락이 됐는데, 어제 이거 말고 더 재밌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겁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누가 더 도덕적인가? 라는 여론조사가 어제 SBS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자,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도덕성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21.3%, 국민의힘이 37.6%, 별 차이 없다가 41.1%입니다. 즉, 도덕성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낮다가 66.2%, 국민의힘이 낮다가 8.5%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요, 민주당 도덕성에 대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닥이라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덕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부패하다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일반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론조사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어디서 실시한 거냐? 이걸 어디서 실시한 거냐? 이걸 민주당에서 실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에서. 실제 민주당이 이러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이러한 결과를 민주당 의총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을 도덕적이지 않다, 민주당이 부패한 정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내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가 다음 총선에서 우리 작살 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이란 사람 한 명 때문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 민주당이 폭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번을 말을 했습니까? 난파선 될 거라고. 네? 몇 번을 말해서 난파선 될 거라고.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 분명히 서서히 가라앉을 거라고 몇 번을 말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실체를 깨닫고 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지를 더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버텨내면 버텨낼수록 민주당의 코인게이트, 돈봉투 사건, 이 모든 것은 해결이 안 된 채 진행이 될 것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또 하나 민주당 내에서 또 하나 비리가 터져 나오면요, 그때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역순으로 따진다라면 이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빨리 처리해야겠다. 누구를? 이재명을. 보낼 사람 빨리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추후 이재명의 2차 구속영장이 국회에 제출이 된다라면,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된다라면 그때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향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일면에 하는데, 네? 경향신문이 일면에다 이런 보도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을 지켜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꼼수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이재명의 꼼수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재명의 구속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와중에서도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김남국을 지켜주겠다고 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손혜원입니다. 자, 손혜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 신당 창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우리 손혜원 씨 꼭 해주세요. 네,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 꼭 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자, 무엇보다 손혜원이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는 건데요. 왜 신당 창당을 얘기하느냐? 김의겸처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김의겸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총선 직전에 흑석동 건물 투기 논란으로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 위상정당으로 비례대표에 들어갔고, 그리고 총선이 끝난 뒤에 민주당과 합당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배지 달고 있는 겁니다. 꼼수 부린 거죠. 이 꼼수를 언제도 써보겠다라는 겁니까? 이번 총선에도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김남국 살리겠다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손혜원 씨 꼭 해주세요. 네, 꼭 해주세요. 자, 과연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해낼지,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저는 기대가 되니까 우리 손혜원 씨는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손혜원에게 한 가지 더 제안할게요. 신당 창당을 할 때 이 사람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저 방송 많이 같이 해봐서 아는데, 코인 얘기도 가끔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야, 저 양반 저러다 홀랑 날려먹겠는데 하는 고위험 투자를 자꾸 한다는 얘기를 이제 난 들었었고, 어쩌면 반대 방향으로 잠깐 터져가지고 돈이 많이 올라. 거 아니에요, 대박. 근데 그 돈도 지금 내 생각에 줄었을 거야, 또다시 내 생각에는. 그래서 60억 정도면. 아니, 그 정도의 리스키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내 생각에는 지키고 있을 리가 없거든. 사실 그것도 참 웃긴 게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아무리 이상거래가 탐지돼가지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도 지금 불명확하거든요, 보면은. 그거는 분명히 FIU라는 곳이랑 검찰이라는 곳만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검찰은 기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지 이 정보가 어떤 경위로 흘러나왔는지도 난 약간 당황스러운데, 뭐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여기서 자랑질 하다가 나왔을 수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겠지만은 약간 의아한 상황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도대체가? 네?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어디 소속이에요, 지금요? 자, 지금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가 뭐 하는 겁니까? 김남국 쉴드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네? 김남국이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나는 투자를 한 거다. 더 나아가 김남국의 이 코인과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온 것이냐. 이 정보가 검찰과 FIU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 즉 검찰에서 새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처럼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준석아 쫄리니? 혹시 이 수사가 확대가 될까봐?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넘어서 여의도 코인 게이트가 될까봐 쫄리니? 그래서 코인으로 실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말하는 이준석의 말이 수사로 이어질까봐 준석아 쫄리니?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김남국 수사를 선긋게 하기 위해서 저런 인터뷰하는 것이니? 자, 우리 준석군 그만하고 가요 빨리. 이쯤 되면은 가요. 네, 보세요. 우리 손혜원이가 신당 창당도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손혜원이 하는 신당 창당 이준석 참여해라. 그래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본인의 정체성 찾아서 본인들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정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물론 정치를 하는 건 이준석 자유지만 배지를 달아주는 건 우리 국민들의 자유다. 우리 국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과연 준석이가 다음에도 배지를 달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준석이가 마이너스 4선이 될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석군 가세요 빨리. 아시겠습니까? 에휴. 자, 신규론 방송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